뼈를 위해 매일 멀치를 챙겨 드셨는데도 골밀도 수치가 제자리라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정작 중요한 핵심 하나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뼈, 건강의 기적 같은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관리의 명확한 정답을 완벽히 얻으실 수 있으니 차 한 잔 준비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가 5년 새 20% 이상 급증하며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주름이 생기듯 골밀도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칼슘을 먹는 것보다 먹은 성분이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접착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멀치 속의 나트륨은 오히려 이 소중한 성분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멀치는 보관을 위해 염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소금이 몸속 칼슘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뼈를 위해 먹은 멸치가 오히려 내 소중한 뼈를 겉아먹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멸치 대신 오늘부터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기적의 음식은 바로 낫또와 같은 발효 콩식품입니다. 여기에는 칼슘을 뼈로 직접 배달해주는 비타민 K2 성분이 풍부해 골밀도를 수직 상승시켜줍니다. 비타민 K2는 혈관에 떠다니는 칼슘을 잡아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콩단백질과 이 영양소가 만나면 나이가 들어 비어버린 골격을 다시 촘촘하게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선생님들의 밥상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저렴한 최고의 골다공증 예방약입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 완경 이후 급격히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보강해줍니다. 하지만 두부를 드실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조합이 하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고소하게 즐기시는 시금치나 땅콩 껍질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선생님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땅콩 껍질이나 시금치 속의 피틴산 성분은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단단한 결석을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양분 흡수는커녕 요로 결석이라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콩류 음식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칼슘 흡수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어와 고등어 같은 푸른 등 생선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에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성분을 흡수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D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연어 한 토막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어 칼슘이 뼈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생선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등이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생선조리가 번거로우시다면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훌륭한 대안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수십 배로 뛰면서 천연 골다공증 보충제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우리 몸에서 직접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20분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채 직접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비타민 합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직접 햇볕을 마주할 때 비로소 뼈세포가 깨어나며 골밀도를 올리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골밀도를 높이는 최고의 식재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모르게 매일 뼈를 갖아먹고 있었던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뼈 도둑은 바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마시는 진한 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성분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특히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즐기신다면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감소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뼈를 생각하신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난 뒤에 커피를 즐기시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두 번째로, 뼈를 망치는 주범은 바로 보약으로 잘못 달고 계시는 사골국과 탄산음료입니다. 사골국을 너무 오래 고면 뼈에서 칼슘보다 인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칼슘의 천적입니다. 인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몸 밖으로 함께 도망가려는 성질이 강해서 사골국을 너무 자주 드시면 뼈가 약해집니다. 탄산음료 역시 인산염이 가득해 뼈를 녹이는 액체와 다름없으니 가급적 멀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실내에서만 생활하며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뼈는 체중의 무게를 견디고 충격을 받아야만 비로소 더 단단해지려는 성질을 가진 아주 정직한 기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계시면 우리 몸은 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골밀도를 스스로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하며 뼈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어야만 무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뼈를 갖다 먹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골밀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세포에 전기 신호를 보내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뼈를 꽉 잡아주어야만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동작이 하나 있으니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윗몸 일으키기나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만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골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허리를 과하게 굽히면 척추뼈가 앞부분부터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는 항상 가슴을 꼿꼿이 펴고 척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뼈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바른 선택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겨 고생하셨다면 그건 탄산 칼슘 제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선생님들께서는 탄산 성분 대신 구연산 칼슘을 선택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흡수율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위산에 상관없이 흡수되고 위장 장애가 적어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칼슘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용량을 하루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밤사이 뼈가 파괴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생활 수칙을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몸의 중심이 든든해지실 겁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네 발로 자유롭게 걷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니 오늘부터 당장 식단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환경 개선법과 뼈를 무쇠처럼 만드는 생활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앞 발판을 치우고 바닥의 전선만 정리해도 골절 사고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뼈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귀한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더 자세한 실전 관리 요령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본론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뼈 건강을 위한 음식과 습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더욱 중요한 실전 보충제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함량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내 위장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산 분비가 적은 분들이라면 탄산 칼슘보다는 구연산 칼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탄산 칼슘은 함량은 높지만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하는데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만 분해되어 몸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연산 칼슘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드셔도 되며 위장 장애가 적어 장기 복용에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보충제 알약이 너무 커서 삼키기 힘드신 분들은 가루 형태로 만들어 물에 녹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제를 드시고 변비가 생겨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드시며 장 운동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보충제로 인한 변비 증상을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한 번에 고용량을 드시기보다 500mg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칼슘을 보충하시면 밤사이 뼈가 깎이는 현상을 막아주어 골밀도 유지에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제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낙상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골절 사고는 밖에 아니라 의외로 집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위험한 곳은 한밤중에 비몽사몽으로 향하게 되는 화장실 가는 길인데요. 침대 옆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십시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실 때는 어두운 목도를 밝혀줄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해 보세요. 시야가 확보되어야 발걸음이 헛디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선줄이나 문턱은 뼈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인데요. 발이 걸리지 않도록 주변을 항상 정돈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고무 매트를 빈틈없이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이 건강에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거실 바닥에 물건이 놓여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피는 작은 습관이 선생님의 뼈를 지키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시력에 좋지 않은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절한 안경을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보여야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집안 환경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멸치와 함께 뼈 건강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유제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는 칼슘 함량이 높고 흡수율이 뛰어나 최고의 공급원이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은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픈 분들은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으로 대체해보세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어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치즈 한 장에는 우유 한 잔에 버금가는 칼슘이 응축되어 있어 간편하게 간식처럼 드시면서 뼈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을 드실 때 땅콩 껍질을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땅콩의 피틴산이 칼슘과 만나면 흡수를 강력히 방해합니다. 잘못된 키압은 오히려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항상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하실 때 소금량을 조금만 줄여도 뼈가 단단해지는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싱겁게 먹는 습관이 칼슘 배출을 막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두부를 조리하실 때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 콩 속에 칼슘이 더 잘 우러나오는데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그물망이 있어야 하는데요. 매일 양질의 고기나 생선을 적정량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제품과 식단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골밀도를 수직 상승시켜주는 핵심 운동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뼈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만 더 튼튼해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만히 앉아 계시기보다 제자리 걸음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뼈로 가는 영양분이 원활하게 전달되는데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키워두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지려 할 때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야외에서 산책하실 때는 평평한 길을 위주로 걸으시되
내 그림자가 짧은 정오 무렵에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합성에 유리합니다. 평소 의자에 앉으실 때도 구부정하게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척추표가 받는 압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운동과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뼈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칼슘을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와 예방에 조화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OWHO는 성인 기준 하루 칼슘 권장량을 700에서 800mg으로 정하고 식품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미국 영양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오늘 배운 것처럼 내 위장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골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뼈 도둑이라 불리는 술과 담배는 골세포의 형성을 직접 방해하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번 기회에 꼭 멀리하시길 권합니다. 집안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가 수백만 원의 병원비보다 훨씬 값진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선생님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뼈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깊은 잠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뼈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모여서 선생님의 남은 100세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위대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의 활기찬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선생님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건강 주제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